자,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죠. 정성호, 우원식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심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을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더 큰 건 국회의 역할, 국회 위상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 걸 좀 보완해야 될 것이고. 인생개혁을 향한 의지와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혁신국회,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최근 저한테 주변에서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한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끌고 계신 민주당 그리고 국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주변 동료들 그리고 22대 당선인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경청하고 저도 생각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차례로 5선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최다선 의원은 6선 의원,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이 조정식 의원이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그 5선 의원급의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국회의장 그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지 몰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왜 중립이 아니고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박탈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그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저는 선명성을 주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 매우 걱정이 되고 좀 동의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이 국회의장 선출하고 관련해서 그 과거에 이런 국회 처음 이제 총선 끝나면 이제 의장단이 구성되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좀 그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여야 그 당선인들이 공히 저 정도 되는 분이 국회의장 하시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두 분 그래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민주당의 5선, 6선 의원들을 쫙 보면 저분 정도면이라는 분이 안 보여요. 그게 뭐 저만의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렇다는 네,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 주변에 그 이제 의원 출신이나 당선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실망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6선 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인. 근데 조정식 의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명심은 당연히 나다. 명심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그 의전 서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3부 요인 중에 한 분인데 이런 국회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적절한가요? 국회의장 격에 맞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고 이거는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셔서 매우 좀 실망스러워하면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이 많은 희망자들 가운데 예년하고는 달리 저분 정도면 이라는 분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걱정도 되고 좀 실망스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에는 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탈당을 하고 의장을 하다가 이제 복귀할 때 다시 이제 복당을 합니다만, 자, 과거에 비해서는 국회의장의 어떤 정파성, 당파성이 좀 덜해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얘기하는 명심을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 자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뭐 저도 비슷합니다. 명심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봐요. 명심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심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수 여당이 되고 그 여당은 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180석 가까운 이 당이 소수 여당의 행정 독주를 갖다가 견제하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심을 따를 게 아니라 민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180석 가까운 의석 가지고 왜 행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했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위상과 역할이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거라고 봐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그나마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다수당이 됐을 때 의회 민주주의 또는 협치에 뭔가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나름 중립적인 행보를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립을 표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오를 때, 예를 들어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기계적인 중립이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특검이라든지 입법에서 또는 국회에서 뭔가의 빠른 결정을 요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의 이런 윤석열 정부의 뭔가 획기적인 그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입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그분에 대한 견제, 비판 또는 입법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시각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명심을 끼워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희화화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 얘기할 게 아니라 총선 민의를 어떻게 국회에서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얘기를 하는 게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특정 당대표 이름을 거론하는 것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국회의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